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유클리드 정리를 이제 증명을 했는데, 그것의 또 다른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정수들의 수열, 양의 정수들의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첫 번째 수는 2가 되고요. 자, n1을 2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고, 자, n2는 앞에서 약속된 n1에다가 1을 더한 값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3는 앞에 n1, n2가 정해진 다음에 그런 정해진 두 수를 곱하고, 물론 여기서는 6이 되겠죠? 1을 더한 값을 그 다음 수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그 이러한 수열의 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n1부터 nk-1이 정해진 다음에, 자, 그 다음 nk라고 하는 값은 n1부터 nk-1을 다 곱하고 그 전까지 있던 그 수들을 다 곱하고 1을 더한 값을 그 다음 수열의 값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열을 통해서 n1, n2, n3, 점점점 뭐 nk라고 하는 nk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값들의 이제 시퀀스 수열을 이제 얻게 되겠습니다. 무한히 계속 나가겠죠? 자, 이러한 수열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보다는 크겠습니다. 첫 번째 n1은 뭐 당연히 1보다 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수에다가 1을 더 더했는데, 앞에 있는 수는 첫 번째 수가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좀 전에 1보다 컸습니다. 1보다 크니까 1이랑 더해도 여전히 n2도 1보다 크겠죠?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값이 전부 다 1보다 크므로 곱한 값도 1보다 큰데, 더군다나 1까지 더 더했으니까 당연히 nk도 1보다 크겠습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확인을 하자면 수학적 근화법을 적용을 하면 되기는 할 텐데, 우리가 뭐 쉽게 nk가 모두 1보다 크다는 것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k가 모두 1보다 크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산술의 기본 정리를 생각한다면 nk의 그 소인수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는데, 자, 그런 소인수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nk의 소인수 하나씩 하나씩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소인수 여러 개 있을 때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n1, n2, n3로부터 소인수가 최소한 하나는 있을 테니까 그러한 소인수를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서 순서대로 p1, p2, pk라고 하는 소인수들의 이제 시퀀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인수들의 시퀀스를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등장하는 소수들은 모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ik에 대해서 ni와 nk라고 하는 이 두 수의 소인수를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두 수의 소인수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i하고 k가 다를 테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거니까 둘 중 하나가 하나보다 크다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i보다는 k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pi와 pk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최대 공약수 d는 ni와 nk 공약수이므로 d가 ni 약수이기도 하고 d가 nk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d는 nk의 약수일 뿐만 아니라 ni의 약수인데, 지금 i가 k보다 작은 값이므로 n1부터 nk-1까지 곱한 값을 생각을 해보면 i가 1부터 k-1 중에
어떤 것과는 같겠습니다. k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1부터 순서대로 다 생각했으니까. 따라서 ni는 이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ni가 여기 이미 곱해져 있으므로, 자, 이거 전체가 ni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d가 ni의 약수가 되므로 d는 이 수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nk가 또 d의 배수가 되므로 이 값과 이 값 모두 d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개를 뺀 것도 배수가 되겠습니다. d의 배수가. 그런데 k번째 nk는 그 전에 있는 n1부터 nk-1을 곱한 것에다 1을 더했으므로 두 녀석의 차이는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최대 공약수 d가 1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는 뜻은 d가 1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다른 ik에 대해서 ni와 nk,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수열은 항상 서로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서로소인 상태에서 지금 pi하고 pk를 지금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pi는 ni의 약수가 되고 pk는 nk의 소인수가 되는 것을 아무렇게나 지금 뽑아 둔 것인데요. 자, 만일에,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pi랑 pk가 하나라도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pi랑 pk랑 같다면, 자, 두 값이 같은 상태니까 이것은 ni와 nk의 약수가 되므로 이것은 ni와 nk의 공약수인 것이죠. 네, 좀 너무 빨리 썼네요. 네. 만약 이거랑 같다면, 그러면 pi랑 pk가 같은 값인데 이것은 ni와 nk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pi랑 pk가 같은데 이것이 공약수이므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비교를 해보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자, 여기 있는 값은 어쨌거나 소수가 되는데 그 소수가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결론이죠. 즉 pi랑 pk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i랑 k랑 다르면 pi, pk도 다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부터 pk, 이런 모든 무한히 나열된 이 수열일 텐데, 그것은 i랑 k랑 다른 첨자라면 pi랑 pk랑은 서로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소수들의 수열은 서로 다른 그런 소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한히 계속 나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수이므로 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결론을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한히 많은 소수가 존재한다. 자, 이러한 무한히 많은 소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소수들의 특징들 중에서 n번째 소수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세 번째 소수는 2, 3, 5니까 5가 될 텐데, 뭐보다 같거나 작은가, 즉, 세 번째 소수의 이제 그 어퍼 바운드,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규칙성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소수, 크기 순서대로, 즉, 첫 번째 소수는 2고요. 두 번째 소수는 이제 3이 되겠죠.
즉 P1이라고 하는 거는 2를 의미하고요. P2는 3, P3는 세 번째 소수가 5, P4는 7.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들을 차례대로 이제 순서를 매겨서 PN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PN이 일반적으로 얼마보다 작은지 PN의 그 경계,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규칙성들을 좀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특성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관계가 사람들이 많이 그 특성을 찾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 소수부터 n번째 소수까지의 곱에 1을 더한 것보다는 그 다음 소수, n 플러스 3번째 소수가 그거보다는 작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n은 1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사실이 성립합니다. 즉, n이 1일 때는 두 번째 소수는 첫 번째 소수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 같거나 작고, 세 번째 소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수 곱에 1을 더한 것보다 작고, 네 번째 소수는 P1, P2, P3 곱에 1을 더한 것보다 작다 라는 것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첨자를 약간 다르게 쓴다면 이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n 플러스 1을 하나로 쓴다면, 자, 이 n은 앞에서는 스몰 n이 1보다 컸으므로 n 플러스 1이 2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n으로 한다면 이 n은 2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그러한 n에 대해서 1부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n-1까지 됐죠? 그러한 p 소수들을 다 곱하고 1을 더한 것보다 같거나 작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용하는 이제 첨자를 조금 다르게 한 것 뿐입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그러면 1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P1부터 Pn까지의 곱을 생각하고 거기에다 1을 더한 값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P1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자, 뭐 그런 값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기는 이제 소수들이 이제 곱해져 있으므로 소수들이 곱해져 있으므로 1보다 클 것이고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이만큼 전체가 그 전체를 보면은 이거를 뭐 대문자 P라고 잠깐 쓰죠. 그러면 그것은 1보다 크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산술 기본 정리를 적용해 보면 1보다 큰 수는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소수인 인수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죠. 그 소수인 인수를 스몰 p라고 우리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수인 인수 p를 생각을 해보면 p1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자, 만일에 p가 p1과 같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대문자 p를 p1, p2, pn 곱에 1을 더한 것을 이제 대문자 p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스몰 p는 대문자 p의 인수인데요. 자, 만일에 그 p랑 p1이 같다면 이런 경우라면 p는 p1, p2, pn 곱을 생각했을 때 여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의 인수가 됩니다. p랑 p1이 같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이므로 자, 대문자 p의 인수이기도 하고 이 녀석의 인수이기도 하는 거니까 스몰 p는 대문자 p에서 p1, pn의 5
뺀 것의 인수가 되기도 합니다. 둘 다 스몰 p의 배수니까 뺀 것도 p의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자, 오른쪽이 1이 되는 거죠. 자, 대문자 p가 여기에다 1을 더한 값이니까 스몰 p가 1의 약수가 된다는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p랑 p2랑 같아져도 자, 마찬가지로 p2랑 같아지면 스몰 p가 마찬가지로 스몰 p가 p1부터 pn의 곱의 인수가 될 거고, 따라서 스몰 p가 대문자 p에서 스몰 p1부터 스몰 pn 곱의 차이의 인수가 될 거고, 그러면 스몰 p가 1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p1부터 pn 어느 것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소인수 스몰 p는 p1과도 다르고 p2와도 다르고 pn과도 다르겠습니다. 자, p1부터 pn은 처음 그 n개의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첫 번째 그 소수부터 n번째 소수까지 다 나열을 한 것이 p1부터 pn인데, 자, 스몰 p는 처음 있는 n개의 소수 처음 있는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네, 표현이 조금 말로 하다 보니까 애매한데, 자, p1이 첫 번째 소수고 숫자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소수가 있겠고 쭉 나열하다 보면 n번째 소수가 있겠죠. 자, p도 소수긴 소수니까 번호를 매기면은 p도 뭐 몇 번째든 뭐 100번째든 뭐 번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하고도 다르고 두 번째하고도 다르고 n번째하고도 다르니까 스몰 p는 그 다음이 이제 n 플러스 한 번째인데 n 플러스 한 번째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두 번째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거하고 스몰 p가 같겠죠. 자, 그러면 스몰 p랑 pn 플러스 1 생각해 보면 스몰 p는 얘랑 같거나 얘랑 같거나 얘랑 같거나 할 테니까 pn 플러스 1과 p를 비교해 보면 두 개는 스몰 p가 최소한 n 플러스 한 번째 소수보다는 같거나 크게 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p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인수였으니까 얘는 스몰 p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수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따라서 스몰 p를 기준으로 해서 n 플러스 한 번째 소수가 같거나 작고 오른쪽이 더 스몰 p보다 같거나 크므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러한 그 n 플러스 한 번째의 소수가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약간 좀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약간 유사하지만 이제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되는, 그래서 n번째 그 소수가 그 전에 있는 소수의 곱에서 1을 뺀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식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식과 비교해 보면 pn하고 pn은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한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보다 여기가 조금 더 작은 값으로 이렇게 바운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자, 물론 위에서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성립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이 부등식은 n이 3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즉 n이 2일 때 생각해보면 p2하고 p1 빼기 1을 비교하는 것인데, 자, p2는 두 번째 소수니까 3이죠. p1이
번째 소수니까 2죠. 2 빼기 1.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는데 n이 3일 때부터 즉 P3가 5가 되나요? 네, 5하고 그 다음에 P1, P2 빼기 1을 생각해보면 2 곱하기 3 빼기 1이어서 2, 3은 6 빼기 5죠. 그래서 5하고 5랑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n이 3 이상일 때는 성립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 거보다 조금 타이트해졌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약간 좀 변형하는 것인데, 자, 3보다 작거나 큰 n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P1부터 Pn-1의 곱을 생각하고, 자, n이 3 이상이니까 n-1은 2보다는 작거나 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을 뺀 이러한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n이 제일 작은 경우가 3인 경우인데, 자, 그런 경우보다는 네, 그러니까 3 이상일 때는 지금 여기가 n-1까지 곱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P1 곱하기 P2 곱하는 것과 얘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작거나 크겠죠. n-1이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경우가 2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큰 거니까 그래서 빼기 1보다는 왼쪽이 더 크겠습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5가 되죠. 네. 어쨌거나 이 대문자 p는 5보다 큽니다. 즉 1보다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가 5보다 같거나 크지만 어쨌거나 1보다 크니까 자, 소인수분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문자 p의 소수인 인수인 스몰 p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정리 3.2를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인수 p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대문자 p하고 p1부터 pn-1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빼기 1 한 것이 대문자 p니까 자, 대문자 p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된다면 즉 스몰 p1부터 스몰 pn-1까지 곱해서 대문자 p를 빼면 1이 되는데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앞에서 그 생각한 스몰 p가 대문자 p의 인수였는데 이 녀석이 p1과 같으면 곤란합니다.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만일 p랑 p1이 같거나 p랑 p2가 같거나 혹은 p가 pn-1과 같다라고 한다면 즉 여기 있는 값 중에 하나와 같다면 p가 p1부터 pn-1 중에 하나랑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 다 곱한 것의 인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스몰 p가 대문자 p의 인수가 됐으니까 p가 p1부터 pn-1의 곱해서 대문자 p를 뺀 거의 인수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본 것처럼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 네, 소수인 인수가 p가 1의 약수라는 잘못된 모순된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p가 스몰 p1과도 같으면 곤란하고 스몰 p2하고도 다르고 p하고 pn-1도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는 p1부터 pn-1과 다 다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했기 때문에 p1, p2, pn-1, 그 다음에 큰 소수가 pn인데 자, p는 소수긴 소수니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째 소수일 텐데 처음 n-1개의 소수하고는 다르므로 p는 n번째 이후에 있는 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pn과 p를 비교해 보면 p가 pn보다는 같거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몰 p를 생각해 보면 스몰 p가 대문자 p의 인수이므로 대문자 p보다는 같거나 작겠죠, 스몰 p가. 자, 대문자 p가 지금 이렇게 나왔었죠. 스몰 p1부터 스몰 pn-1 빼기 1. 그래서 pn이 이 값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두 번째 부등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등식을 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자, 다섯 번째 소수는 11인데 자, 이 부등식 적용을 해보면 P1부터 P4의 곱에서 1을 뺀 것보다는 같거나 작은데 2, 3, 5, 7 곱에서 1을 뺀 값은 계산을 빨리 해보면 209죠. 그래서 P5 실제로는 11인데 209보다는 같거나 작다. 다소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이제 어퍼 바운드를 이제 제시하는 그러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부등식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몇 가지 부등식들은 이제 우리가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나열하고 어, 그냥 활용을 해서 바운드가 얼마나 좀 타이트해지는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스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자, n이 5보다 작거나 클 때 다음이 성립한다 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P5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P5의 제곱은 이 본스 이니퀄리티를 적용해보면 P1, P2, 그러니까 2, 3, 5, 7 이 곱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210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P5는 루트를 택해보면 루트 210을 생각을 해보면 정수가 안 나오긴 할 텐데 P5는 정수이므로 14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얻었던 결론은 P5가 209보다 같거나 작다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했죠. 실제로 11이니까 꽤 타이트한 그러한 부등식입니다. 자, 또 다른 그 이니퀄리티로서 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증명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P5에 대한 바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3보다 같거나 클 때 P의 2n에 있는 이 소수는 다음과 같이 P2부터 Pn의 곱에서 1을 뺀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인데 자, 제일 첫 번째가 n이 3일 때 성립을 하는 거니까 n이 3일 때 써보면 P6가 P2, P3 가 되는 거죠. n까지니까 n이 3이니까 빼기 2 P2가 3이었고 P3가 뭐가 되죠? 2 3, 5, 15 빼기 2면 13이죠. 자, P6와 P5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P5가 더 작을 건데 그래서 P5의 관점에서 보면은 13보다 작다를 얻는 거죠. 그래서 즉 이퀄까지 생각한다면 P5는 이제 12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얻은 것이니까 그 본스 이니퀄리티로부터 얻은 바운드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집니다. 좀 더 작아지죠? P5는 11이니까 거의 뭐 P5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그 범위를 이제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요. 자, n번째 소수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n번째 소수, 조금 전까지는 n번째 소수가 그 전에 있는 소수들의 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용한다면, pn이 딱 정해진 어떤 수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이런 바운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왜 성립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 대한 수학적 귀납. 물론 여기서 n은 제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n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n이 1일 때 보면 되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 pn은 p1일 테고, 그것은 2가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n이 1인 경우를 보면 2의 n-1인데 그 지수가 n이 1이니까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2의 1제곱, 그건 2가 되어서 2랑 2랑 같은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주어진 부등식이 n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n 플러스 1 때도 성립함을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n일 때 성립을 한다고 할 때 그 n은 이제 자연수일 테니까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형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n일 때도 성립하고 n-1일 때도 성립하고 해서 1일 때까지, 즉 n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n을 n 플러스 1인 경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한 번째 수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확인한 부등식이 첫 번째 소수부터 n번째 소수까지 곱해서 1을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그런 부등식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그 부등식 먼저 적용을 했고요. 자,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P1, P2, Pn이 전부 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P1은 여기에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2의 0제곱인 1. P2는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2를 집어넣은 2의 1제곱 보다는 P2가 더 같거나 작다 등등 해서 Pn은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그대로 이것보다는 Pn이 더 같거나 작다.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성립할 것이고 1을 똑같이 더해줬으니까 위 전체가 아래 것보다는 작겠죠.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보니까 지수를 보면 2의 거듭제곱, 등비수열의 꼴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면 1부터 2의 n-1의 거듭제곱까지 이러한 등비수열을 다 더하는, 이게 약간 지금 오타가 났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네. 즉 1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n-1제곱까지. 자, 이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해보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여기가 지수가 이렇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왔고 뒤에 1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그대로 쓰고 자, 1과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자, n이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2의 1제곱 빼기 1을 생각해보면 1이 돼서 그것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이것보다 1보다는 같거나 큰데 따라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이거 전체가 1보다 큰 거니까 2의 1제곱보다 같거나 커서 2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자, 어쨌거나 1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이 두 수를 더한 것보다는 그 위에 있는 값이 더 같거나 작습니다. 아래가 더 같거나 크죠? 자, 두 개를 더한 이유는 이제 이거 두 배를 하기 위해서. 자, 같은 것을 이제 더했으니까 두 배를 하면 되는데, 자, 두 배를 하면은, 자, 지수에 이제 1이 더 더해져서 여기 이렇게 돼서 이러한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등식은 처음 주어진 부등식에서 n 대신 n 플러스 1일 때의 의미하므로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등식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러한 수학적 근합법을 통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얻은 Pn의 그 바운드, 경계에 대한 이 사실로부터 다른 정리로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제곱보다 작은 소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최소한 n 플러스 1개는 존재한다 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수 P1, 두 번째 소수 P2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면 n 플러스 한 번째 소수까지 좀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증가하는 순서니까 이렇게 등호가 아니라 이제 부등호로만 쭉 연결이 될 텐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부등식에 의해서 P의 n 플러스 한 번째 소수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얻은 결론을 생각해보면 2의 n제곱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 P1부터 Pn 플러스 1이 다 같거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수를 보면은 Pn 플러스 1과 이 수가 같아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보다 같거나 큰 상태니까 n 1보다 같거나 크면은 여기 있는 지수는 2의 n제곱은 2의 1제곱보다 같거나 크죠? 따라서 2의 n제곱은 네, 그 2의 어떤 거듭제곱이 있는데 그 거듭제곱의 형태가 A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A가 2보다 큰 것입니다. 즉 2라고 하는 소수의 거듭제곱의 꼴로 지금 표현되긴 하지만 이 거듭제곱한 값이 2보다는 같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소수가 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얘는 소수고 얘는 소수가 아니므로 얘는 소수고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두 개는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Pn 플러스 1이 더 작습니다. 즉 n 플러스 한 번째 소수도 오른쪽보다는 스트릭트하게 더 작습니다. 즉 2의 n제곱보다 첫 번째 소수부터 n 플러스 한 번째 소수까지 다 작은 거니까 주어진 요 값보다 작은 소수는 최소한 n 플러스 한 개보다는 더 많이 있겠다 라는 적어도 n 플러스 한 개 있겠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n번째 소수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그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르트랑의 그 추측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n과 2n 사이에 있는 p, 소수인 p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n번째 소수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n과 2n 사이에 소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처음에 증명을 못하다가 추후에 체비셰프가 증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 증명은 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경계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르트랑의 추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조금 전에는 이제 지나갔긴 했지만 PN이 2의 n-1 보다 이제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얻었었는데 이 값이 꽤 큰 수가 되겠죠. 지수의 지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Pn, n번째 네, 소수가 2의 n제곱보다는 같거나 2의 n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n이 1일 때는 성립하지 않고 n이 1일 때는 P1이 2가 되고 2의 1제곱은 2여서 이제 같게 되는 거라서 성립하진 않고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이러한 부등식과 또 다른 것으로서 n 플러스 1번째 소수는 n번째 소수의 2배보다는 작다. 물론 이 식은 n이 1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항상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 부등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베르트랑의 추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등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n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부터 성립함을 이제 확인할 거니까 첫 번째 단계는 n이 2일 때 확인을 하면 될 텐데, 자, 왼쪽에 있는 pn에 대해서 n이 2인 경우는 p2가 되고 p2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2의 거듭제곱은 n이 2일 때 2의 제곱 4가 되므로 3보다는 4가 더 크죠? 성립합니다. 이 부등식이 n이 2일 때는. 자, 두 번째는 자,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세대에서 성립하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2에서 보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보다 같거나 큰 n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귀납법 가정이 되겠죠. 자, 2의 n제곱을 생각해보면 n이 2보다 같거나 크므로 2의 n제곱은 2의 제곱인 4보다 같거나 큰데 자, 4는 당연히 뭐 2보다는 같거나 크죠.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4가 2보다 같거나 큰 거는 뭐 뻔한 사실인데 이제 베르트랑의 추측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2보다 큰 n에 대해서 n과 2n 사이에 있다. 소수가 적어도 하나.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기준을 2n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2n과 2n 플러스 2n에 다시 2를 곱한 2의 n 플러스 1제곱 그 사이에 대해서 베르트랑의 추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값이 2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어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 둘 사이에 소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번째 소수 pn에 대해서 2의 n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 2의 n제곱과 2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우리가 소수가 최소 하나가 있는데 그럴 소수를 p라고 이제 두었습니다. 이런 이제 관계가 좀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P1, P2 순서대로 쭉 있다가 이제 Pn까지 있고 그 다음에 Pn 플러스 1 점점점이 있겠죠. 자, P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P가 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P가 소수니까 적당한 번호에 해당하는 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P는 이 값보다는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Pn 플러스 1과 P를 비교해 보면 Pn이 P보다 크므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n 플러스 1보다는 P가 같거나 큰데, 자, P가 2의 n 플러스 제곱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도 성립을 하는데, 자, 그런 부등식 생각해 보면 요 두 값의 크기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Pn 플러스 1이 2의 n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물론 이제 2보다 같거나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n 플러스 3번째 소수는 n번째 소수의 2배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같거나 큰 n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요. 자, P1이나 P2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소수들이므로 2보다는 같거나 크겠죠? 자, 베르트랑의 추측을 적용할 때 이제 요 n을 이제 생각할 텐데, 자, 여기는 n으로 생각할 때 n 대신에 pn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pn 2보다 같거나 크므로 pn과 그것의 2배, 2배의 pn 사이에 소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 p가 n번째 소수보다는 큰 거니까 p1 쭉 해서 pn, 그 다음에 pn 플러스 1 쭉 나열이 될 텐데, pn보다는 p가 크므로 이 어딘가에 p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p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pn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크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처음에 p가 2배 pn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제 이용한다면 pn 플러스 1이 2배의 pn보다는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n번째 소수 pn의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복수 소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복수가 무엇인지부터 약속을 하겠습니다. 11, 111, 1111과 같이 1이 연속되는 그러한 수, 십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한 수를 우리가 반복수, 1이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유닛이 1이죠. 그리고 이제 repeat,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REP를 붙여서 repea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러한 반복수를 이제 표현하는 또 다른 식을 생각해 보면, 자, 10의 n제곱에서 1을 빼면 9가 쭉 나열된, 9가 n번 나열된, n개가 나열된 그런 수가 나오겠죠? 식진법으로서 표현할 때. 그것을 이제 9로 나누면 1이 n개가 쭉 나열된 그러한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한 반복수를 Rn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Rn은 1이 n번 반복되는 반복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복수들 중에는 11, 소수인데요. 111은 물론 소수가 아니지만 이러한 반복수 중에는 소수도 있고 소수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반복수들 중에서 소수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반복수면서 소수인 반복수 소수는 몇 개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9개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 1이 쭉 반복되는 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소수인 그런 반복수 소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물론 이제 여기 있는 4만 n이 49,081, 86,453에 해당하는 그런 반복수들도 있지만 n이 49,000보다 작은 반복수를 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말고는 반복수가 없다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수이면서 소수인 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자, 반복수인 어떤 수가 소수가 된다면 이 n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n은 반드시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네, 역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네. 자, 이것의 역을 생각해 보면 n이 합성수라고 할 때 Rn은 소수가 아니다. 즉 합성수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 그 R1은 1인데 자, 이 녀석은 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니까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n은 2보다 거나 큰 경우에 한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n이 합성수가 되면은 Rn도 무조건 합성수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합성수라면 n은 a 곱하기 b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하고 b는 n보다 작고 1보다 큰 그러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n이 6이라고 생각해 보죠. 6은 2 곱하기 3을 쓸 수 있습니다. 자, n이 6일 때 그 반복수를 생각해 보면 111, 111 이렇게 1이 6개가 반복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6을 그러니까 1이 6개 있다는 것을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3개씩 3개씩 묶으면 이제 두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111 곱하기 1000 더하기 1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1로 묶어내면 1000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111과 또 다른 1001이 되겠죠. 어쨌거나 그 두 수의 곱인데 각각은 전체 요 R6보다는 작은 그런 수로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수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Rn이라고 하는 것이 1, 2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자, 1의 개수가 n개죠. 그런데 그 a 곱하기 b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a하고 b가 모두 이제 1과 n 사이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a개씩 끊어 생각한다면 그게 모두 이제 b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이 a개가 반복된 수 곱하기 10의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듭 제곱이 나타나겠죠. 적당히 k라고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1의 그룹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111이 A개가 나오고 곱하기 또 10에 뭐 또 L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111이 A개 반복된 그런 수까지 나오게 되는데 111이 A번 반복된 수를 이제 다 묶어내면 10의 K제곱, 뭐 10의 L제곱 등등 표현될 테니까 결국은 이제 합성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래피닛이 이제 소수가 되려면 N은 반드시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R5는 이제 1이 5개가 반복된 반복수인데 이것은 41 곱하기 171과 같이 표현된 합성수이고 R7도 마찬가지로 합성수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반복수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공부를 이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 2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